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 사람, 여자라는 운명에 맞서다. 레티샤 콜롬바니 지음. 이 작품을 그들에게 바친다.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수없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여자들에게 바친다. 그들이 벌이는 전투를 나는 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간 나이기도 하므로. 장편 소설 세 갈래 길. 도서출판 밝은 세상.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예능정부, 청와대가 예능 프로인 알쓸 신잡을 패러디한 청쓸 신잡으로 홍보방송을 만들어 황교안 씨가 진행하는 정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현 정부를 조선일보가 빗공에 쓴 기사 제목입니다. 예능을 패러디하고 방송인이 출연해 청와대가 직접 홍보하는 방식이 과하다, 이렇게 느낄 자유 있죠. 그래서 예능 정부라고 한마디 하는 거 자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자가 1년 전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붉은색, 노란색 계통을 입다가 올해 한중 회담에서 처음으로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담긴 게 아니냐. 북핵 관련 연설을 했을 때도 남색 자켓에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전투복 드레스 코드라고 한다. 정상관 대화나 연설, 기자회견도 아니고 옷 색깔로 대통령의 각오가 얼마나 비장한지를 말하는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황교안 씨가 청와대 제작의 예능 패러디에서 정권 홍보를 하는 걸 예능 정부라고 할 거면 언론인이 자사 매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대통령 홍보를 해주는 건 예능 언론이라고 해야죠. 요즘 조소를 벌리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황교안이라고 했네요. 네, 황교익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황교익 선생님. 다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나중에 오프닝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패션 애교 이런 거 정말 언론들이 많이 써줬거든요. 예. 만다린 컬러라고 하나요? 예. 그 예, 그렇죠. 예. 예. 차이나 컬러. 색깔만 바뀌는 바지 정장.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자신의 취향으로 같은 의상실에서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그런 거였어요. 예. 이걸 패션 얘기라고 얼마나 마사지를 해줬는지. 그런데 그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현 정부를 매일매일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떨 때는 폭소가 터집니다. 너무 애를 쓰니까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나온 게
창의적인 예능 정보라는 예, 비판이었어요. 황교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황교안 전 총리가 등극을 해버렸네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시에 있는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500명 가까운 소방 인력과 헬기를 포함해서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요. 불길은 6시간 지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잡혔습니다. 4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모두 29명이 숨지고요. 또 다른 29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됐는데요.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 발견되는 등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네요. 예. 뭐 사고 원인은 소방 당국이 앞으로 정확하게 밝히겠지만은 장비 오동작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장비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건 이제 소방 당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의 기사인 건데 결국 다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예. 노후화된 탓이라서요. 예산 문제, 예. 소방과 관련한 예산 문제 지난 이번 예산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은 또 잊혀지겠지만 꼭 이 예산 문제는 다시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를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군 내부 자체 수사기관에 맡겼던 사이버 댓글 부대 수사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TF 감청 논란 계기로요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 진행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국방부 TF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기무사의 조사 TF 감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군 댓글 부대 수사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군을 수사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덮어버린 사건이나 축소해버린 사건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정말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군의 특수성을 항상 얘기해왔죠. 근데 이 사건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건 거꾸로 그 군의 특수성을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예. 군 내부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적으로 그 특성을 이용했죠. 그래서 일반 수사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군대 내에 정치적 댓글 알바 부서를 설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게.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구태타라고 해요. 이건 그에 준하게 수사를 해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감청이 아니죠. 이건 도청이에요, 도청. 예. 자신들을 수사하는 TF를 도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사 계획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의 의미가 예. 없도록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군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인데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이 됐어요. 예. 군이 이때까지 하듯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한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전역한 사람들을 검찰이 하고요. 현역 군인들은 군 내부 국방부 TF에서 공조 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민간인만 했었던 건데 이제 전역을 해서 좀 그럴 일이 아닌 게 된 거죠. 예, 맡겨둘 수가 없다. 예. 혹 때려다가 혹 크게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뉴스공장 청취자라면 플란다스 에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스 주식 모금 운동인데요. 이 플란다스 에케가 어제 150억 모금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6천여 명인데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이 돈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스 주식 1만 주, 그러니까 3%가 넘는 것을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3부에서 개주가 직접 나와 설명하긴 할 텐데 어제 150억을 드디어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걸 돈은 뉴스공장에서 모이고 보고는 JTBC에 가서 배신자.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려주면 좋긴 합니다만 이 기쁜 소식을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다 모았는데 거기 가서 보고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일권 총장님 두고 봅시다. 3부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인데요. 삼성 로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서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 SDI가 확보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주시한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뉴스는 경제면에 있고 복잡해가지고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순환 출자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뭐 자신의 주식은 별로 없는데 지주회사 격인 하나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나머지를 순환 출자해가지고 네,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그렇죠. 만드는 뭐 예를 거죠. 들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를 지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 고리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이런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삼성물산과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 이번에 이재용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삼성의 미전실 유명한 지금 말을 최순실 정유라 말 지원을 했다고. 네, 장충기 차장도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네. 거기 판결문을 보면 거기서 로비를 해서 공정위의 방침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방침이 있었는데 그걸 로비를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바꾼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순환 출차를 하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훨씬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공정위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강화됐다. 기존에 이렇게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가 더 튼튼하게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 강화된 만큼을 덜어내라.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삼성이 로비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원래는 새로 생긴 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가 원래 이렇게 뭐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고리가 하나 삐쭉 따로 하나 생겼다. 그래서 총수의 지배 원한 여기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더욱 이 순환 고리로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새로 고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생긴 고리만큼 다 털어야 되거든요. 주식을 다 털어야 되는데 2015년에는 강화됐다고 보고 강화된 부분만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다시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바꾸면 이제는 주식을 한참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삼성 쪽에다가 주식 처분할 수 있도록 예규 만들어진 지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파악해서 공식 입장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이건 뭐 1심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2년 후에 다시 새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주식을 다 털어라. 이렇게 해서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걸로 다시 원상복구.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방향대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공정위가 잘한 일이죠. 해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관인에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반대 광고까지 실렸는데요. 이들은 수천 명의 동문이 황교안 동문에게 제기하는 의혹과 자중하라는 요청에도 황 동문은 SNS를 통해서 오히려 거짓 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태도에 선정에 반대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씨가 나오는데 제가 오프닝 잘못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성대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면
찬성 반대 서로 연대 서명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서명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새로 성균인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 반대 연대 서명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광고까지 냈으니까 이 공개 배틀을 하는 거죠. 찬성하는 분들도 연대 서명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찬성은 없는 걸로 알고 동문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균인상을 선정해서 신문에 발표하겠다. 이런 배틀 어떻습니까? 성대 동문 여러분. 예. 신문 광고까지 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요. 통합반대와 통합 찬반가 대표직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요. 31일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뉴스도 상당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간만에 해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당무위는 당연히 통과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이 과반이 넘으니까 한 70여 분 되는데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될 거니까 하자고 했죠. 당연히. 그건 통과될 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정면 승부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고 단어 선택도 사실은 보수 진영이 혹은 보수 매체가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명한 비교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있던 시절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 재신임 걸고 투표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제목이 문재인 정면 승부 아니에요. 문재인 파국, 문재인 극렬 반대, 문재인 투표 강행, 문재인 모두 등 돌려, 억지, 고집, 이런 제목을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으면 대표가 혼자 기자회견하고 자신의 당 의총회는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비겁, 도망 이런 걸로 집중 포함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죠. 예. 승부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 묘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쪽에서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당은 전당대회로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투표하면 돼요. 네, 현재 반대파 의원들이 당무의 의결 정당성 문제 삼으면서 투표 거부 운동 선언했습니다. 그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로 하면 되는 것을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한 번 중간에 더 넣은 거죠. 왜냐하면 원외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지만 원외에 있는 위원장들 특히 호남 위에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4,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을 합당이라도 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전당원 투표를 하면 합당 우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하나 끼워 넣어서 자, 당원들이 합당하라고 하니까 전당대회도 합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의 힘을 얻고 싶은 것이고 보수 매체도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보수 재편 없이 정권 창출이 어렵다. 이 공감대가 있어요. 사실이고 그것이.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열차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출발시키고 혼자서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 재편을 하려면 보수 진영에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작년 초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튼 이 열차의 승차를 보수 진영에서는 혹은 보수 매체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실 통합도 아니죠. 예, 이거는 당내 의원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이건 합당인데
이렇게 합당하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없었어요. 과거 3당 합당. 이것도 당내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죠. 예. 거기 반대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명한 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소수가 반대하고 탈당했지만 대부분 찬성해서 3당 합당이 된 거거든요. 이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단어 선택부터 프레임이 우호적인 거죠. 예. 남은 변수는 이제 합당 반대파의 실력. 합당 반대파 의원들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 예.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호남 의원들 얘기하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사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이 문구는 이 보수 진영, 보수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호남 의원들 중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그 보수에게 받아들라는 구애죠. 이 문구는. 예.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호남 의원들을 보수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 본질은 그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정치 지형 전체에 영향을 줄 사안이라 좀 길게 해설을 해봤고요. 자, 다음 순 뭡니까?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인적 청산에 반발하는 류여의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빗대자 류 최고위원은 낯을 드셨냐라고 들이박았는데요.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 비하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돼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당원들이 뽑은 2등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하다니 낯을 드셨냐라고 됐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데, 서로 각을 세우다 보니까 대단한 말들을 오가고 있네요. 네. 네, 또 오늘도요, 또 대법원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고 역시 다음 정계 개편에, 보수 정계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의 합당, 저는 합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합당 열차와 이 대법원 판결 둘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1심은 유죄였고요.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3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중국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미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건 명백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작년 7월이었고요. 올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두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거대 담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짧게나마 들어볼까 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 중국에서 사업하고 계신 김민옥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에서 어떤 사업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중국 14년째고요. 예. 현재 지금 저희 한국 천안 GPS 코리아에서 개발한 친환경 아동 왕구를 수입해서 중국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은 잘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사드 보복이 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직접 겪으신 바는 있으십니까? 이 사드 보복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워낙 민족도 많고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쪽은 아니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영향은 저희는 왕구를 가져다가 중국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박스를 쌓아놓으면 박스 밖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사드가 터진 이후로는 그 제품을 보면 소비자들의 인상도 안 좋고 백화점에 영향이 있다 해서 그거를 그 소비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
철수하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백화점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할 때 저희는 한국에서 개발한 아동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교육상이나 백화점에 볼 때 악영향이 있으니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라? 네네, 그렇죠. 아, 그랬군요. 원래는, 오히려 이제 수입품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드러내다가 그게 사드 이후로는 네네. 그거 고객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박스를 다 제거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저녁에 이제, 고객이 안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 제거해서 아침에 볼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보이게 조치를 했죠.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저는 사실 저희 모방 제품이 한 5군데가 생겼어요. 네. 저희 한국말은 짝퉁이죠. 예. 이 업체가 저희 사드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 카카오톡처럼 완구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롯데는 한국, 포아트도 한국 이런 거를 써가면서 악용할 때 좀 많이 화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고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당시 분위기가 그랬군요. 혹시 뭐 일상 중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른데, 사장님 직접 겪으신 거는 그런 일이고, 혹시 개인으로 일상생활에 겪은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사드가 처음 이슈화됐을 때는 굉장히 뭐 상해든 베이징이든 대도시든 모두가 다 사실 힘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한번 한국에서 우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띠비따처라고 일반 차를 불러서 이제 술을 먹었을 경우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사드 터지는 이슈화돼서 탔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요. 한 40km 되는데 한 20k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 기사가 공손하게 정말 미안한데 지금 현재 나는 한국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내려달라.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중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참. 그 큰 도시에서 불편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도시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일상을 하는 게 불편하셨나요? 그럼요. 사드 처음에 터졌을 때는 큰 식당에 제가 베이징 출장을 좀 와 있는데 예전에 베이징을 왔었거든요. 친구가 중국 친구가 대형 식당 가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위험하다. 그래요. 혹시 가더라도 그러면 중국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렇군요.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군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고 했다는 정도면은 백화점이 이미지가 나쁘다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방중을 했습니다.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겠나 싶긴 한데 혹시 일상 중에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실 한국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한국 뉴스에서는 이제 사실 여행 유커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분위기는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사실 사드가 어느 정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슈화가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부터는요? 예전에는 중국 친구들만 소위 봉합 국면이라고 했던 그 시점이군요. 네네, 거의 지금은 이슈화가 오히려 한국은 굉장히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저희는 이쪽에서는 좀 더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중적으로든 중국 언론에서도 점점 안 하고 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박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떼고 백화점에 제품 반입이 가능해졌습니까? 그럼요. 그건 꽤 됐습니다. 한 그렇군요. 7, 8월 달부터는 큰 문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 더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국 상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상해에서 완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인옥 대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야? 조인트라고 투임에서 새로 나왔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동생은 인터넷 강의 볼 때 태블릿 거치대로 쓰고 우리 엄마는 요리할 때 레시피 보는 용도로 쓰기도 해. 조인트라고? 우리 아빠는 골프 스윙 연습할 때도 셀카 거치대로 쓰시던걸? 그러면 나도 헬스할 때 셀카 거치대로 쓸 수 있겠네.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네이버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어쩌다가 저희 뉴스공장의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김현건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지난주에 아니군요, 3주 전이군요. 이 구제역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소대지가 묻혔고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3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 이전 정권 다 합친 것.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몇 배가 더 많다.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실력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때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그렇죠.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투입된 액수를 비교해 보면 몇십 배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4개 정부에서 들어갔던 돈의 총액의 70%를 이명박 정부에서 썼고, 나머지 18%를 박근혜 정부에서 썼고, 그러니까 88%를 두 정부에서 쓴 거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금액의 3%밖에 방역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방역 기술이라는 건 점점 축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병은 똑같고 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병도 발전을 하죠. 물론 하겠지만 진화하니까. 진화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구제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 정도 비용을 쓰던 것을 이게 70% 이상 한 정부가 단독으로 다 쓴다는 게 이게 기술 부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봤더니 미국 쇠고기가 엄청나게 수입량이 늘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는 훨씬 많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30만 마리 정도를 매몰 처분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총 돼지 마리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 총 돼지의 3분의 1 정도로 묻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한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돼지 얘기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돼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방송을 듣고
돼지 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돼지 주식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이건 분명히 누가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그랬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기획이든 가능하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했는데. 그때 돼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돼지 선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에서 보군요. 어떻게 해먹을까. 진짜 우리 공장장 촉이 대단하다. 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전. 네. 이게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관점에서 바라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는 주식 시장이거나 혹은 수입상이거나. 예. 근데 돼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만 있었어요. 이게 돼지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선물. MB가 2008년도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 뒤인 2008년 7월 달에 돈육 선물 시장을 선물을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네. 그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고요. 예.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 없어져요. 예, 2012년 이후에 예. 거래도 전혀 없고 사실상 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장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폐장이 예. 거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폭삭 망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우연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돈 벌 수도 있거든요. 돈 장사꾼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자,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돈육 선물이 뭐냐면요. 일단 오일도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치, 1년치 이런 식으로 선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돈육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매번 팔 때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생산될 거를 먼저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네, 미리 파는 겁니다. 네, 미리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이죠. 예. 네. 그리고 육가공업체도 가공업체는 계속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 가공할 거를 오늘 가서 맨날 사가지고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내가 가공할 원료를 미리 사놓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거니까. 원래 목적은 그거죠. 예. 예.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해서 위험의 회피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20만 원의 그 선물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가격이 30만 원이 되면 많이 사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런 원리로 시장은 형성되고 이것을 투자로 삼는 사람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개인 그렇죠. 투자자도. 예.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인 거죠. 간단하게 그런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 일단 장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농협 선물이 했어요. 농협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돈육이니까 당연히 농협 선물이 들어가서 그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기능상. 그런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MB 때 농협이 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늘 농협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김영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상 농협을 중심으로 보시니까 MB 때 농협이 다시 여기 등장했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전까지 농협이 계속 있었지만 돈육 선물이라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거에 관여한 일도 한 번도 없었는데 딱 MB가 들어오고 나서 이 일을 했고 MB 끝나면서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고 구제역을 전후로 해서 예. 이 선물 시장의 그 돈육 선물 예.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구제역 터지고 나서 가격이 급등하죠. 아니 전체 대지의 3분의 1이 몰살당했으니까요. 예. 산채로. 예.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거래 형성이 완전히 제대로 돼가지고 판이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농협이 들어가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시장 형성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시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생각만큼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가격의 급등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익 실현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그것도 투기적인 이익을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선물이 도박에 가깝죠. 예, 도박에 가깝잖아요. 6개월 후를 누가 합니까? 예. 1년 후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구제역 그렇게 터지고 나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가 쫙 되고 시장이 팍 가라앉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 쑥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선물을 안 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꼭 떴다방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최대 피해자는 농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은 계속 그 장을 떠받쳐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는 농협이 봤죠. 그렇게 큰 돈을 손해를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협 그러니까 이 돈육 선물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농협이 들어갔고 최초로 돈육이 선물이 올라갔고 그리고 구제역에 빵 터지고 요약하자면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큰 돈을 벌었고 일부는 분명히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그 돈 벌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농협이 조성한 시장. 그렇죠. 농협이 되어준 돈으로 벌었다고 봐도 좋을 그런 구조인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아주 우연히 일치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우연하겠죠. 그림으로 보면 진짜 이거 완전 떴다방이에요. 기획부동산에 의한 떴다방처럼 보이는. 처럼 그 모양새가 딱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엔 전혀 아무도 거래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선물을 돈육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이 뭐 기획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이밍상 너무 이상하다. 매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시점에 주식 그렇죠. 구제역 관련해서 틀림없이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구제역에 발생하기 이전에 그 주식을 매집했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진짜 이 공장장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은 이 구제역 관련주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이때예요. 그때 이제 구제역 그런 얘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구제역 관련주와 관련된 주식들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몇 개 종목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주식의 가격의 등락은 구제역이 발생해갖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때 막 치고 오릅니다. 그럼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익을 보는 주식들이 올라가죠.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그 돈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사고 팔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 몇 개의 종목에서 이상하게 가격 등락은 없는데 거래량이 이미 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거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의 등락을 보지 마시고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등락할 주가, 그러니까 올라갈 주가를 사전에 매집한 아이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매입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시면 누가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제역 관련주라는 그 회사들이 그 수입육 이렇게